미국에서 뭐 하다 뭐 하고 왔니? 이렇게 좀 묻고 싶은 분이 계세요. 네. 예. 자, 장동영 대표가 어제 오전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미국에서 만난 사람은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셨길래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 비공개로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다 한 게 아니라 네. 마지막 그 사진, 그 저거. 국무부 차관보 등이 보이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보면 뭐 대통령실에 일하고 제가 수행하고 행사를 많이 했지만 네. 상대방이 본인을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는 걸 좀 꺼려하면 네.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비공개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도 보고 그다음에 헤리티지 재단도 가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도 갔을 때 네. 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 차관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뒷모습이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문제를 삼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네. 숙청과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행정명령하고 빨리 끝나고 나서 사인하고서 가야 되는데 30분 늦으면서 한국 교회가 급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본질은 이거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되는 대북 정보를 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야당 대표로서 가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다음에 국민이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한 거고요. 하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그 관세 협상을 다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쿠팡 관련해서 미국 조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쿠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도리어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럴 아시아 아이사 하원 의원을 만났을 때 쿠팡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익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지금 방문 의지나 뭐 네. 의도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6.3 지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행보냐를 놓고 봐서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민주당의 블랙 요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비공개로 한 것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 야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비공개로 만나고 그래 무슨 얘기했냐? 뭐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내용 자체가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당비하고 국가에서 들어간 세금 들여가지고 갔는데. 그 일정도 제대로 지금 다 세팅이 안 돼 있던 채로 간 거예요. 폴라 화이트 목사는 만난다고 해놓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야죠. 차라리 만날 계획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마추어틱한 모습을 너무 이제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등판 이렇게 보여준 대가로 도대체 네. 얼마를 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조차 사실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웅 대변인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죠. 네. 그렇게 포장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배현진 의원이나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10일 동안 이 공천 업무도 다 마비시켜 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후보자들은 그 사이에 자기네들의 선대위를 따로 꾸리겠다. 그리고 이제 녹색 넥타이 메고
이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선을 긋고 지금 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방선거 앞두고 전 스스로 만든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기인 총재 보시기에는 악화된 한미 동맹의 강화 또는 뭐 신뢰감 회복이나 아니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한 이번에 방미였다고 좀 보십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외교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국내에 주둔하면서 그걸 책임을 지우고 추궁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지 정부의 외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뭐 차관보를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물줄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들 그 맥락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설령 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야당의 역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16년에 우리가 사드 배치 논란을 기억하잖아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사드 배치를 추진했었던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었던 민주당 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6명의 방중단을 꾸려가지고 중국 가서 다른 말을 하고 왔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신까지 보내면서 야당 따로의 외교와 정부 따로의 외교는 있을 수 없다.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또 중국이나 미국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라는 식으로 비판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판했었던 일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차관보를 만나가지고 말을 했는지는 전 선회해서 이해는 해요.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소기의 의미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선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비교해 보면 사실 당 내도 그렇고 당 외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선거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지금 국조특위가 한창이고 정말 국조특위에서 나오는 그 발언마다 논리가 다 허위라는 것이 그 판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런 효과가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뭐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는 아니 심지어 계시고. 부산이랑 지지율이 소폭 올랐어요. 그래, 장동혁 안 대표 계신 비우고 있을 동안에.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지는 않았겠죠. 예. 뭐 물론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떠나간 주진우 경선 후보의 그 이탈된 지지율이 같이 합세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실정들이 더 많이 부각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필 또 자리를 비운 시점에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난처해진 것 같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야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서울시당 공천한 182건 중에 18개를 부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악의적입니다. 이 어떤 게요? 프레임이 악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인천시당 공관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당 차원에서 올리면 중앙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통과시킨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180여 건을 했을 때 18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입니다. 인천도 한 10%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과하게 이게 몰렸느냐. 인천하고 서울하고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관위원들이 공관위가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이견 제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앙 단위로 그걸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중앙 단위에서 하는 시도당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게 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이 18건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건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어떤 건이 통과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18건 관련해서 보류를 했다. 보류는 특정 인물이 소위 말해서 이거 보류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최고위에서 이건 그렇지. 볼 때 네.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친한계로 분류되는 네. 배현진 의원과 함께 정치를 하는 우재준 의원도 있을 거고 또 야양자 최고도 있을 거라서 이게 최고위에서 안건을 올렸을 때 표결로서 우재준 야양자 위원이 이거 18건 18건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부결됐다면 모를까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표결도 없이 그냥 다 같이 보류했다라는 그 결정사항이라면 이걸 가지고 뭔가 꼭 그 서울시당 건이니까 보류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좀 비약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후보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금 밖에 나가서 유권자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통과된 사람들은 아쉽죠. 근데 통과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절차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어떤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최고위에서 이걸 보류시켰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수치가 180건 중에서 18건을 보류했으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발목 잡기다. 뭐 배현진 시당위원장을 뭐 타겟팅한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내용상 그렇군요. 구체성을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네. 지금 여당에서는 블랙 요원이기도 하지만 엑스맨인 거죠, 그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강건도 어떡하나? 불구경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같은 의미죠. 아니 예.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인데. 인사는 페북에 이렇게 올려놨던데요.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큰일이다. 예, 근데 막 이제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예상을 하면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하고는 적어도 서울시당 위원장하고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고 네. 특히 서울시장 후보하고도 감정의 골이 꽤 깊어진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유세를 하게 될 때 이 동반 유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선거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역시도 본인이 당대표인데 내가 안 할 수 있나? 그럼 당대표의 차량이 또 따로 선거 유세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표 유세 차량이 다니면서 후보들과는 같이 안 하더라도 자체적인 대표 유세단이 다닐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이 또 모일 거냐. 그것도 제가 볼 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미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돼버려서 연합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나 갔다 와서 공천에 대한 보류한 것도 있지만 진종호 의원에 대한 감찰을 또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러 간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니까 지금 자당의 국회의원이 도움은 되냐? 이 논리는 우리가 대선전으로 돌아갔을 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때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근데 없거든요. 그거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게요. 네. 그 당시에는요. 모든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했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당원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2%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이거는요.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를 해가지고 지금 제명된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른바 당인입니다. 당인인데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을 도울 때 그러면 공당으로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근데 대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알아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진상조사. 네. 근데 저는 그러면 김도읍 의원하고 네. 고 지역위원장 있으시잖아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서병수. 나는데 네. 그분들한테도 같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우리는 단일화 해야 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당행위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과 네. 직접적으로 가서 같이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니, 같이 만났잖아요, 서병수 아니, 그러니까 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해야 된다 곧바로 그 부분과 아니면 그거는 과도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다른 거죠. 아니 저는 그렇네요. 박민식 장관을 전 몰라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네.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당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민식 후보가 지금 북갑에서 뛰고 있어요.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대표 징계한 게 아니에요. 또 이른바 윤어게인도 아니에요.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아니에요? 비례대표인가? 맞죠? 맞습니다. 당에 의해서 당이 공천해가지고 당원들에 의해서 후보가 되고 또 유권자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무소속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박민식 후보를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박민식 후보는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대표 징계한 것도 아닌데 뭔가 지금 구조가 박민식 후보가 뭔가 징계한 사람처럼 뭔가 이 어깨빵을 당한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전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과거에 유승민 대표나 네. 무소속으로 잠깐 나갔었던 의원들을 새누리당이나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비례대표 그리고 정당인들이 도왔었나요? 대놓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인 사람들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당인으로서의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예. 노골적으로 집까지 구해가지고 돕는 것을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용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상황은 이 장 대표 감정을 입장에서는 다 빼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이런 거 다 빼고 징계에서 나갔고 가처분도 걸지 않았고 그냥 무소속인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집까지 구해가지고 그걸 돕는다라는 것은 그냥 냅둬요? 냅두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기 때문에 더 그런 의무감도 더욱 그렇죠. 있는 더욱 것이다. 그렇죠. 예. 예. 보니까 뭐 탈당해서 해라, 뭐 징계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한 이거는 개인 의견들인 것이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조심해야 보신다. 되는 게 만약에 예. 여기서 징계를 하죠. 그럼 6월 16일인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송원석 대표 임기 끝나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돕겠다고 혹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계기가 명분이 되죠. 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중단시키거나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리면 차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복당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데 의결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걸 되게 이용하려고 지금 들 거예요. 예. 이걸 잘 판단하셔라 전략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안글이 좀 많아가지고 의견들을 더 골고루 청취해봐야 되는 관계로 좀 짧게 치고 넘어갈 텐데 예, 충분히 네.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의견 다음 안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광재, 송영길 이 두 사람을 이 중량감 있는 인사로 보고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알아요. 자,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의원을 우상호 전 의원에게 강원지사를 양보하면서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6.3 재보선에 전략 공천을 할 테다. 근데 여기가 좀 핫 이슈, 핫한 지역으로 보낼 거다. 그 핫한 지역이 어디냐? 지금 현재로서는 평택 또는 부산 요 정도인데 대구. 대구가 좀 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으면서 대구가 너무 핫한데. 대구로 그럼 보내면. 만약에 그러면 대구, 부산, 평택 있어요. 있었는데 수도권이라고 해버린 거야.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어딜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알고 있는 핫플레이스와는 다른 핫플레이스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핫플이 그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데라고 평택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어디 그럼 다른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어? 어디지?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핫플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보내가지고. 나와 있는데 뻔하잖아요. 지금 나와 네. 있는 데가. 네. 그러면은 하나밖에 어딜까? 더 있어요? 하남, 네. 안산, 네. 예. 또 어디 있지? 수도권에 있는 데가 평택 이렇게 요 그게 정도잖아요. 다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 아니 개항을 하고 연수갑은 이미 점제해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쫓겨났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개항을은 프레임 오늘 잘 거시네. 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아니 제가 사실 예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송영길 대표는 인천에서 못 나온다고 연수갑에서 못 나온다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본인이 정청래의 반대 진영에서 열심히 손을 들어주면 친명 쪽에서 자기를 좀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연수갑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박찬대 후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전에 박남춘 전 그렇죠. 시장이 나오는 거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광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민영배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민영배 반대에 김영록 지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에는 어디 갔느냐? 박수현 후보 말고 양승조를 지지했습니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 손. 지지하는 사람이 다 족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남이 나왔어요. 예. 근데 하남을 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름 헌신의 아이콘이라 생각해서 예. 챙겨줄 마음이 있고요. 요량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남에 관련해서 얘기가 측근히 흘려가지고 기사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확 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예.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안산 하남을 주시면 열심히 할 것, 김남국에게 또 공천을 주는 거는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요 방송에서 들었고 또 요런 얘기가 있네요. 분당 갑 위원장인 이광재 전 지사를 평택을로 보내고 김용에게 이번 6.3 재보선 불출마 조건으로 차기 총선에서 분당 갑을 약속할 거라는 얘기가 돌아다닌다. 그걸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좀 약간 불쾌감 표시한 거 아닐까요? 그죠? 아니면 이번에 근데 김용 의원은 뉘앙스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갑 그때 김병관 의원이 이 의원직 다 채우고 어쨌든 지역위원장 못할 때 직무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예. 분당갑에서 국회의원을 할 의지와 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거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차기 공천권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이 그렇지, 대화가 앞으로. 되는 네. 거죠. 그것도 그렇고 예. 지금 하남이나 평택이나 안산 이게 뭐 좀 본인한테 뭔가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포석을 두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만약에 이번 판에 이 예.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라도 분당갑이라는 나의 그 연고 지역구가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좀 알리는 게 아닐까라.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번에 있어요. 좀 우러나야 나중에 뭐라도 좀 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것도 맞아요. 있는 거고 네, 네,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 저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가 계속 지지자들한테 빚을 안겨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빚이 그렇지. 없으면은 예. 나중에 그 후보자가 나중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빚지리스네 빚지리스. 네. 아니 그럴 이동학 수밖에 부도남. 없죠. 아니 빚을 안겨줘야 돼 계속. 빚을 그래갖고 너무 해줘가지고 저 부도났어. 사람한테 빚졌는데 언제 갚아야 되는데 빨리 유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해 빨리. 더 이제 더 빚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안쓰럽게 보이고 뭔가 네.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종 여기 강화 옹진 가 있잖아요. 이게 부채도 네. 자산인데 이게 사채를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탕진하고 이제 끝나는 건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 이게 예. 민주당 패널들도 방송 나와서 김용 의원 이번에 공천 받으면 안 된다. 예. 혹여나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면 대법원 그 본인의 어떤 혐의가 확정 판결됐을 때 다시 보궐선거가 또 생기니까 그건 정말 다음 차기 총선에 민주당이 못할 짓이다라는 논평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걸 김용 의원이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라는 그 심리로 아마 그렇게 분당갑이라는 포석을 깔아둔 건 그렇지. 아닌가. 이번에는 뭐 거의 될 법해. 그런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지지자들한테 빚이 남는 거거든. 빚이 남는 거지. 다음번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근데 느낌들이 빚이 남나요? 있어서. 아니 지지층에서는 충분히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 검찰의 피해자로 이미 서사가 되어 있고. 시작했네, 또. 이거는 정말요? 아니 뭐 그래 저희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나와야지. 국정조사나 이런 거 보면 당당하게. 그럼 나와야지 그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와라 지도부에서 결국 선택을 할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내보낼 진짜-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니, 근데 저는- 예, 이거는 아직 그 카드는 남아 있어요. 양문석 위원장이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김용 있지. 부원장을 추천하고 김용 부원장이 다시 들어가면 그럼. 오게 들어가시면 본인 다시 나오셔서 지역 관리하시고 야, 예, 소설이 요거 그렇게 이제 연결돼?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설이 그렇게 연결돼? 그거지. 아니 저는 보면 이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너무한 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규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 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잘렸습니까 국회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은 사람이 그러네 잊고 있었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 예. 감찰 무마, 그다음에 입시 비리잖아요.
그거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데 민주당을 훈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저는 뭐 이 안산 우리 김남 누구죠? 김남국 김남국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후보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서로 문제가 뭐 다른 서로 다 문제가 문제가 있는 아니고 건데. 지난번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전략 공천을 주는 거는 특혜다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법은 제 말은 하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당내에서의 그 특혜 이걸 떠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너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분이 좀 민주당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나쁜 놈들 전성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범죄자의 회전 교차로다. 아니 진짜 객관적인 팩트를 읊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다 무죄 받아서 돌아왔는데 뭐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죄도- 저도 그때 당시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제가 그거 해가지고. 코인 근데 오죠. 코인 그 오죠. 이후 할적입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무죄를 받았고.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클리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대법을 신봉하시잖아요. 그 대법 판결까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여전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네. 그런 건 문제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중앙대 라인이라고 해서 자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전화를 하니까 문진석 현지 대표. 그러니까 누나하고 책임지고 훈식이한테 그거 물러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 그거는 김남국이 문자를 받은 근데 아니 근데 아니지. 그 속사를 알겠어요. 현주도한테 얘기할게요. 아, 원래 라고 민원이라는 게 그런 훈식이 거잖아. 아니라.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원래가. 해맑더라, 아니 정치 사람이. 민원 받을 때 아니 전 그렇게 응대가 안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전 현지 누나하고 안 그거 됩니다. 몰라요. 나는 그래. 누가 있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같아 또. 민주당 얘기만 하면 나가 초롱초롱해지네. 나가. 들어오지 마. 뭐 안 좋아. 그러니까 약간 거절의 이럴 때 방식이나 필요한 게 좋아요, 근데. 좋아요. 이런 게 정치인들이 또 잘해야 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웃긴 검토해 게- 보겠습니다. 웃긴 뭐 게 이런 거. 자, 대출 사기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의원이 코인 상임위 해가지고 거기에다 더 인사청탁 논란이 있는 김남국을 추천하는데 2심에서 확정 판결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고 있는 김용 의원이 그 김남국에 대해서 공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 이 유니버스. 게다가 하남 갑에는 이 유니버스를 누가 만들었어? 거기다가-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가 아니야. 하남 갑에는 여기 윤석열이 왜 나와?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하남 가게는 위조와 정자법 위반과 뭐 이런저런 전과가 있는 이광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범죄 전력도 전과가 또 있죠. 도대체 이게 거기다 이 모든 유니버스를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죠. 그러니까 자 오케이 이게 범죄 전력이 그래. 거기 또 야, 그 뒤집어 까겠는데. 안돼 내려가. 그러니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선출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너무 경계가 없어. 아니 그래도 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돼가 아니야. 뭐 어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김용 아니. 입장에서 내재적 네. 접근을 한다면 내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판단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권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논리 간다? 헤헤 그건 다르죠. 아니 근데 오늘 그냥 내가 여유 있게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오케이. 이게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한 명분을 어. 김건희 다 용서해주고 빼주고 뭐하고 눈에 보이게 검찰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로 가면 여기도 또 눈에 보이게 표적 삼아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요걸로 파고 요거 없으니까 또 요걸로 파가지고 요거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서 증언 바뀌게 하고 결국엔 그 증언 명분을 바뀌게? 정치 검찰이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의 유니버스에서는 정치 검찰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다를 다 만들었어. 이게 범죄자로 다 만드는 거야. 누가 범죄자가 돼? 검찰이 범죄를 만들면 이 사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김용은 사실은 그 피해자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유동규 말을 믿는 사람들인 거고 저희는 안 믿어요. 잘 보세요. 안 믿어. 그러니까 제일 오늘 재밌는 게 아침에 김용 부원장 얼굴 보니까 정말 죄가 없는 얼굴이더라. 아니 천진난만하게 나한테 그러냐, 나는 왜? 부자라고. 제가 얘기할게. 구글 내가 타임라인까지 다 나왔는데 왜 이걸 그거 안 받아주는 거야? 수정 가능하고 우리 무엇보다도- 대법에서 6개월 아니, 만에 판결 잠깐만. 내려야지. 왜 지금 그분을 오셨어? 뭐 하고 있는 1년이 넘었는데 빌런이다, 피크닉 갔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거죠. 김용 전 부원장이 예. 이른바 경기도 산하 기관장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허위 알리바이를 대다가 위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위증 교사한 사람이 누구냐? 2명이에요.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두 사람한테 김용 전 부원장이 뭐라고 보냅니까? 김희읒과 상해라. 김희읒 상의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야 나를 지적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이다. 이 프레임으로 다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하잖아요. 대한민국 검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김용 전 시의원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넓은데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송영길 대표처럼 무죄를 받고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오른쪽에는 이건 정치 검찰의 문제죠. 정치 검찰 때문에 김용 의원 저렇게 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계셨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전제가 저는 성립되어 있다 보고 네, 그런 여기 차원에서 어쨌든 이동환 최고 네. 극한 직업인이라 그러고 정말 죄송한데 지금 NKS님의 그 슈퍼챗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예, 네. 3,000원 주시면서 민주당한테 교도소가 정치학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때쯤에. 네. 좋아요 좀 한번 갑시다. 네.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 이러는 거 안쓰러우면은 좋아요. 네, 계속 이렇게라도 영업을 해야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꼭 공천 받아라 싶으면 좋아요. 공천 안 된다 싶어도 좋아요. 그건 안 돼. 지금 뭐 공천 다음번에 받아야지 나는. 공천 받기 위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공천하고 상관없. 어차피 공천을 뭐 좀 그 지역 당원들이 주시는데. 네. 그렇습니까? 개딸들이 주는 거 아니고? 네, 저희는 뭐 아니, 또 이렇게 개딸들이 주는 험지여가지고 거죠. 또 이렇게 아사모사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요. 그거 말고 좀 되는 지역으로 와라.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되는 지역에 받아서 가면 또 들어가셔라. 쉽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할랍니다. 제가 볼 네. 때 영종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종, 강화, 그렇습니까? 옹진. 네. 그 물론 이제 강화 옹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네. 누구지? 네. 지금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저희 배준영 의원이 훌륭하십니다. 다만 영종 쪽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동학님 힘내라는 이야기 참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다른 댓글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오늘 1,400개가 도달해야 되는데 50%. 이를 어쩌나 739개밖에 없다. 예, 여러분 좋아요 3번 누르시면 안 돼요.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3번은 괜찮아요. 예, 2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예, 들어보아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여기 좀 더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방금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은 공천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이기 받을 전에 보시게.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워낙 처치곤란이고요. 네. 저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박지원 정무적으로 다 의원이 판단하는 거지. 예. 박지원 잘 의원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기지사 선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좀 핫해졌어요. 이게 개혁신당에서 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경기지사 출마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자미왔네 갑자기. 제가 대답할까요? 죄송합니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무슨 근거로? 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는 이분이 지금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냐 요것부터 헷갈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래도 예. 그냥 해야 되는 예. 거죠 지금. 그래요? 네. 경기도에는 주소지가 있겠죠. 있습니까? 네. 옥수동에 혹시나 살고 남양주-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냥 살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특히 경기도 그 남양주에서 계실 가능성이 주소지는 거기로 돼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속보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수요일부터 우리 조홍천 전 의원님께서 우리 닭간다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오실까요? 예. 네. 고정 패널로 나오신다는 건 출마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거 애매하다. 그러니까 네. 방송을 하고 싶으셔서 나오시는 거겠죠? 예. 거기서 여쭤봐 달라. 아, 내일 물어봐라.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하정우 수석이 왜 방송에 나왔을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겁니까? 네. 아니에요. 하정우 수석은 방송에서 요청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요청도 조홍천 아닌데 의원도 나오나요? 요청하셨겠죠. 그럼 더더욱 그런 거 아닐까요? 출마 선언? 제가 왜 저렇게 조심스럽냐면 조홍천 의원님이 본인의 거취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특히 방송에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 되게 아주 싫어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 뭐 그게 도지사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뭐 향후 뭐 다른 지역을 가든 간에 예.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지 예. 저 이렇게 가볍게 소비할 거는 좀 아닌 것 자, 같아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뭐 정색을 나오실지 좀 안 하겠습니다. 나오실지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조홍천 전 의원님이 여기 출마를 굳히시면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이거를 꾸려서 지원을 해서 전폭적으로 한번 나서겠다. 근데 이런 이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조홍천 전 의원님의 출마 이슈는 뭐 단독 기사 때문에 뭐 나왔지만 중앙선대위를 꾸려서 지원한다라는 방침은 이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보도를 좀 합쳐가지고 하나의 질문으로 저를 좀 곤혹스럽게 할 목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지금 울산시당이 원래 저희가 없는데 울산시당을 만들면서 이번 주에 생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울산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넘어오고 대다수의 당원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럼 우리는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두 개의 지금 보도가 시점이 맞물려가지고 버무려져서 예. 이렇게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단어를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일단 조홍천 의원님의 뭐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제 곧 중앙선대위를 꾸릴 시점이 오거든요. 저희도 예. 이제 비례대표 면접도 시작을 할 텐데 5월 중순, 5월 초 정도부터는 중앙부터 선대위 이제 전환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함께라면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향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개혁신당에 있지 않았나요? 개혁신당 맞아요.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있었고. 볼 때는 충분히 이기기 위해서 네.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방향성이나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 후보로 4명이 치열하게 선의 경쟁을 한 다음에 네. 개혁신당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열린 자세가 좋고 저는 이미 이제 만약에 이 조홍천 전 의원으로 좀 생각이 정해졌다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전 상상을 해본다면 예. 개혁신당에서 이긴 총장님도 그렇고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비례의원이잖아요. 네. 비례의원이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면 비례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도지사 이긴 경선을 총장님이나 도지사 경선을 내라. 아니 그러니까 이긴 총장님도 그렇고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아니 저는 이게 추미애잖아요. 추미애 후보잖아요. 제가 뭐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지지율이 라인업이 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은 라인업이 완성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이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께서 큰 역할을 요즘 하고 계세요.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요. 지금 굉장히 본인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저는 최근의 워딩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네.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본인의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그 SNS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치권과 언론마저도 매국노라고 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명인전에 대해서 훈수 두지 말라고 오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권력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인데 너희가 그럴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런 스탠스 자체는 굉장히 그러네요. 오만한 거고 지금 또 장특공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세금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점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예. 이기인 총장이 앞에 계셔서 제가 쫓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개혁신당도 여기에서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이 딱 되고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 그러면 이게 양양자 최고위원 공통의 목표라고 해가지고 방금 뭐 김기흥 대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같이 그건가?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긴 총장님 따로 가능하시다는 경선을 건가? 내서 이제 올라왔을 때 붐업을 거지. 시키자. 단일화라기보다는 어. 그냥 당대 당으로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잖아요. 보수끼리의 경선 같은 통합 거. 경선? 통합 경선 같은 거 가능한 건가, 이긴 총장님? 근데 다른 이렇게 당을 되면은? 지원할 수가 있나? 다른 그건 당 이제 지금 그 성공도 그러니까 못할 김기영 텐데. 대변인의 네. 말씀의 취지를 좀 선회해서 해석해 보면 어쨌든 붐업을 일으키자. 아, 그런 어쨌든 말씀 추미애 정도로 후보라는 정리를 할까요?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와는 좀 구분되게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양양자 최고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도 개혁신당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 4명의 경선 후보 중에 본인이 지금 가장 유리하고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후보가 될 거고 만약에 조홍천 의원님 나오시면 나와 함께 단일화 작업을 이루자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양양자 최고가 후보로 못 나올 좀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예. 애초에 양양자 최고와 함진규 의원이 후보 접수를 했을 때 후보의 그 접수문을 닫지 않고 다시 추가 모집해가지고 이성배 위원과 조광환 위원이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네. 지도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양양자 최고위원의 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해볼 만한 선거라는 그 김기흥 대변인의 말씀에 좀 전적으로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양양자 예. 최고위원이 얘기한 개혁신당과 공동 목표라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 공동 목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그거 얘기를 추미애. 해줘야 돼요. 아니 추미애도 추미애지만 경기도 탈환.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제일 쉽다고 국민에서 하다가 국민의힘이 그렇게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쉽다고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을 보면 상대방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거울 안 보니까 상대방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늘 깨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최근에.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양양자 의원의 경우는 양양자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공동 목표가 전륜 이런 건 안 들어갈까요? 이제 전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선거에서 적어도 보수와 보수가 어떤 보수가 더 건강한지를 놓고 싸우는 건데 양양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어떻게 싸울까요? 전선이 애매해요. 그러면은 아니, 저 네. 이건 가능하지 않은 간단하게 이 전선. 아이템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양양자, 조홍천 이렇게 대립을 제가 볼 때 세웠을 때 조홍천 후보가 조홍천 전선이 후보가 애매해져요 또. 애매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누구랑 싸울 거예요? 추미애 대 조홍천, 추미애 대 양양자. 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랑 누가 싸우시죠, 뭐, 좀 더 그러면. 위협적인 거야? 누가 위협적이야? 아니면 누가 더 만만해? 둘 다 위협적이신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뭘 말한 말하는 건지. 얘기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북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SNS를 엄청나게 하루에 무슨 영상이 뭐 엄청나게 올라와요. 10대 개는 보는 것 같은데 요새는 당근 거래까지 한다고 예, 지금 이사를 했고 이사 물품들을 당근으로 지금 서로 구매하고 저건 조교끼를 사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 알아보고 너무 그 주위의 반응이 이게 나쁘지 않은 거를 영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박민식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어요. 아무데나 기웃대나 대구를 기웃대다가 난데없이 부끄러운 정치 기생일 뿐. 이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박민식이 조금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되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가 있으신가 봐요. 박민식 전 아니, 의원은. 우선적으로 그 저희 쪽에 유리하지 않지만 네. 이른바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뉴스토마토에서 했을 때 네. 사자 대결 있을 때 조국 박민식 전 의원이 공동 선두 그리고 세 번째가 한동훈 전 대표 네 번째가 김두관 후보였고 3자 있을 때는 박민식 전 의원이 앞섰습니다 제일. 그리고 이분이 전재수 의원하고 4번을 겨뤄서 2번 이기고 2번 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구포 시장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여러 군데를 보신 건 맞잖아요. 여러 군데를. 네. 그래서 주한연대까지 얘기를 나왔고 지금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허탈한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단일화는 뭐 나중에 대할 부분인데 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뭐 무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거고 단일화라는 것들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출발하면 단일화의 어떤 성과도 없고요. 네. 효과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갔을 때 이 목표, 공동의 목표가 성립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박민식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박민식 후보는 지금 원래 한동훈 대표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검사 선후배인 데다가 또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 동지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봤을 때 박민식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와 단일화 해주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박민식 후보가 대립각을 안 세우면 공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이 공천을 꼭 받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천명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을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되게 많이 비난을 해요. 뭐 보따리 장수다. 네. 뭐 지역구 무슨 뭐 베스킨라빈스처럼 무슨 뭐 골라 먹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시던데. 근데 잘 그 타임라인을 보면 2022년에 이제 북갑을 떠나가지고 분당으로 올래다가 그렇죠. 공천 못 받고 예. 한동안 표류하다가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 입성을 하죠.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그 다음 년도 총선이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장관 차출해야 된다라는 그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2월 초에 당으로부터 박민식 후보가 영등포로 가달라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등포 경선에 참여하는 그 도중에 네. 12월 27일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경선에서 빠지고 더 어려운 강서로 나가라고 직접 제안을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그 3월 1일인가에 영입을 하게 되면서 그 동시에 박민식 전 장관한테 강서로 승리해달라, 헌신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라는 수많은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보따리 장수인가요? 당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곳을 택했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물론 북갑을 떠난 부분은 다시 한번 본인이 만회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지역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박민식 후보랑 모릅니다. 관계도 예. 없어요. 근데 그때는 헌신이고 우리가 챙겨줘야 되고 심지어 짠하다라는 표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짠하다가 본인과 이제 맞붙게 되는 경쟁 상대가 되니까 보따리 장수고 지역구 골라 먹는 나쁜 사람이냐 이게 정치적 도의에 맞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볼 때 부산 북구 주민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대립각을 안 세우다가 정말 내내 바닥을 정말 열심히 지금 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이 선거 모른다 정말. 그건 제가 한 말씀 더 하자면 네. 이겁니다. 그 원래 김은혜 후보하고 경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박민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분당으로 나가고 싶은데 네. 여튼 가르마 타진 게 김은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건 영등포로 갔고 영등포에서 이제 비대위 바뀌면서 강서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박민식 전 의원은 그러면 북구갑으로 보내달라. 북구갑으로 예. 내가 가서 전재수와 싸운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예, 했는데 맞습니다. 서병수 당협위원장은요 집이 해운대입니다. 아. 지금도. 그때도 험지 출마해달라고 해서 옮겼죠. 그런데 네, 그렇긴 하죠. 그렇지. 그 전재수를 가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이 그래요. 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지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되냐? 아닙니다. 오만하게 보여요. 너가 뭔데? 이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전 의원 입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뛰고 있는데 지금 온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불쾌한 거다. 나한테는 헌신하라고 해서 험지 보냈는데 내가 내 고향 와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그거예요.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고생했지만 이 북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 너 분당 가가지고 우리 좀 그랬지만 혼나지만 그래도 내 새끼라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가 있어서 지금 언론이 주목을 하지만 네. 이게 기선의 그 언론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정서는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세간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박민식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이렇게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뭐 김민수 최고를 보내느니 뭐 이렇게 그게 연대를 안 할 인물이 최고의 공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의 지상 최대의 과제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낙선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검사 선후배니까 단일화하는 거 아니라는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대립각을 일부러 세운 거고 저렇게 페이스북에서. 네. 그래서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공천을 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선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재수도 비판하고 뭐 한동훈 개는 박민식도 비판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전략이 좀 아니라고 봐요. 경남의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지사를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이진숙 후보나 추경호 후보 등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그 지역의 맹주급으로 또 지지율이 높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그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의제로서의 선거 내지는 부산에서 네.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승부를 해야지. 예, 저부터 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아주 저도 동의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좀 짭실해요. 제가 볼 때. 짭실? 짭실한 뭐예요? 공격을 막 해요. 짭실, 이 얍실하다는 영종도 거. 영종도 얍실하고 단어입니까? 짭실하고 막, 조금은 짜치거나 얍실을 짜잘하게 막 그런 거 짜치다가 해요. 좀- 했네 했냐 안 했냐 왜 말 못하냐 뭐 약간 무슨 대선 주자급이라고 아니, 근데 하는데 그건 중요해요. 그게 그냥 자기는 받은 보수해서 건지 잘 안 받은 싸워요 건지 이런 그게 정도만 하는 것 짭스러운 건 같고. 아니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기조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공천하려고 할 거고 네. 두 개의 층위에서의 싸움이 있을 거라 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당선이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박민식 장관이 뭐 전 장관이 공천을 받든 아니면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든 그 둘 간에는 당선이 목표겠지만 첫 번째는 근데 만약에 그 첫 번째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두 번째 목표라도 이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거야. 적어도 2등은 하는 거지. 네. 만약에 보수 싸움에서 3등을 하게 되잖아요. 예. 장동혁과 박민식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 둘이 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한동훈이 만약에 3등을 한다. 이거는 보수 내부 싸움에서도 진 거기 때문에 타격이 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2등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목표까지 분명히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되게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면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박민식 전 의원이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다. 김민수 최고가 갔을 때 그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나치게 의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의식했는데 졌다? 2등으로 졌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2등으로 지든 3등으로 지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박민식 전 의원보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더 확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나오지만 저는 박민식 전 의원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그래야지 이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 질문 간단하게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구포 초등학교가 120주년 운동회. 동창회 체육대회 이게 있대. 동창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 각종 커뮤니티에 지금 뭐 하정우, 전재수, 한동훈 여기 참석하나 뭐 이런 게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왜 거기에 여기에 박민식 이름은 없어? 있어. 있어. 있어? 박민- 제가 내가 받은 건 방금 3명밖에 읽었잖아. 없더라고. 그 기사에 저도 기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참석하시면 출마하는 걸로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사실 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그렇습니까? 하는 거지. 예. 근데 한다면- 이제 나와야지 구포초 동창회 하는데 본인 학교 아니에요?
아 제가요? 아니 하정우요, 하정우.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지금 이게 인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 120년 역사와 미래 100년을 품은 희망을 품은 구포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여기 참석하시면 뭐 여기 출마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여기서 하정우 수석이 안 나온다? 개딸들한테 욕 먹죠. 그러면 하정우 수석 그 다음 타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꽁 대신 닭이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럼 부산 선거에서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전재수 후보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반드시 하정우로 데려와야 되는 그 지상 최대의 과제는 정청래 대표한테 있는 거지 지금. 그렇네요. 네. 빨리 그 파란색 재킷을 입혀버리고 싶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하정우 이제 전 수석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의외로 별 큰 인상적인 느낌이 없다. 왜냐? 정치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권력 의지거든요. 본인의 입장도 정리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이거는 정치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수석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북구 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네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거는 예. 존중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하정우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사상초 사상중 예, 나왔구나. 그럼 그렇죠. 부산 원래 원래는 사상구네. 원래는 원래 사상이 네. 북부였다고. 아 옛날에.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었고였죠. 예, 원래는 그렇죠. 북부였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다음 11시 40분에 바로 또 방송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더 여쭙고 싶은 아이고. 게 많은데 네. 진짜 저 1분만 그 부산 전재수 박형준 오차범인의 접전 기사가 떴어요. 요거 총장님 한동훈 출마가 영향을 줬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짧게. 지금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지분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동학 최고 영향 줬나? 영향 없죠. 없어요? 저희는 잘 준비해서 예.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발 영향 줬나? 저는 전재수 짧게. 후보의 예. 전재수 후보의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실정이 네. 부각이 되고 우리가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이 서면 이게 본격적으로 좋다.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계속 우리 AI 수석의 그 이력을 계속 읊어주고 계세요. 체크해주고 계시는데 95년에 사성부가 생기고 그래서 하정우는 사상초 사상중 나올 때 부산 북구가 맞다. 맞네. 예,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작가님 보시고 계속 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어서 11시 40분부터 손재권 더 밀크 대표님하고요.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님 모시고 우리 미래 이야기, AI 이야기 실컷 한번 해보면서 이게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이야. 한번 심도 있게 이분들이 전문가시거든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닭간달 플러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좋아요는 달성이 안 됐습니다만 실패. 예, 실패했습니다마는 네. 우리 세 분의 논평은 아주 멋졌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자주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